연예계는 보이는 것이 화려한 만큼 기닉빈 부익부의 격차가 크게 와닿는 곳입니다. 수입 양극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여러 번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배우 오봉식은 자신의 월세집에서 이미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봉식은 연락이 안 된다는 친구의 전화에 주인집 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봉식은 2007년 대조영에서 팔보역을 끝으로 배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죠. 그와 같은 이유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연예인들은 더 많았습니다. 배우 정하율과 김수진, 가수 김지훈은 생활고를 비관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하율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시범도 벌지 못했고 떠나기 전 군복무 중인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또한 호주에서 돌아와 연예계 재기를 노렸지만 우울증과 생활고를 비관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듀크 출신 가수 김지훈도 안타까운 선택을 해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떠나기 전 그 역시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반갑구만 반가워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히트시켰던 코미디언 조금산도 삶을 비관하다 2017년 현년 5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부분은 발인 날까지 주변인들이 그의 작고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세상을 떠난 조금산을 기리며 그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BS 개그공채 2기로 데뷔한 조금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으나 학교를 중퇴하고 개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전성기였고 이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던 유머 1번지와 쇼 비디오 자키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맡은 역은 주로 진지한 모습이지만 가벼운 언행을 보이는 허당 캐릭터였죠. 당시 이봉원, 장두석, 임미숙, 이경애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당대 최고의 개그맨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머 1번지의 인기 코너였던 북청물장수에서 장두석과 인사를 하며 건네는 반갑구만 반가워요는 당시 유행어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코미디언 2호 커플인 김학래, 임미숙이 부부의 연을 맺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조금산이었습니다. 조금산은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미숙을 좋아했었다 라고 털어놓으며 동료에게 발등을 찍혔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학래 역시 내가 임미숙과 결혼하기 전에 조금산이 임미숙을 좋아했어요. 나에게 연애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라고 떠올렸습니다. 이에 조금산은 내가 임미숙을 좋아하는 이유를 줄줄이 설명했는데 그때부터 김학래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학래가 임미숙과 결혼한다더라고요. 내가 전해준 정보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있던 개그맨 이상훈 역시 코미디언 중 많은 남자들이 임미숙을 좋아한 게 사실이에요. 예쁘고 연기도 집안도 좋아 싫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산은 이후 심형래의 코미디 영화에 다수 출연했다가 2002년 돌연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홈쇼핑 채널 쇼호스트로 활동하다 8년 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않고 방송을 해왔지만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관객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고 무엇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조금산은 한국과 미국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조금산은 방송에 복귀하며 그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방송에서 풀지 못했던 한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만큼 새로운 전성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경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시 방송 활동을 할 생각은 없어요. 라며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2017년 7월 5일 대부도 해안가에 세워져 있던 자가용에서 이미 숨이 멎은 채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뒷좌석 바닥에 불에 탄 차 화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조금산의 지인은 그의 선택에 대해 조금산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생전 그는 우울증 때문인지 방송에 나와서도 한국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LA에서 활동할 당시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곳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업 부진 및 여러모로 실패해 우울증은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인들에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 살기 벅차다고 한탄해왔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변 관계자들도 발인 날까지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후배 최영만이 한 달 전 형과 통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해 세간의 슬픔을 더했습니다. 그의 별세로 인해 연예인들의 심각한 생활고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은표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1년 일을 쉬는 사이 아내가 빵집 아르바이트로 번 30만 원으로 식구 생활비를 감당했어요 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SBS 붕어빵의 아들 지웅이와 딸 하은이를 출연시키자 애들 데리고 앵벌이 하느냐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덧붙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사랑받고 있지만 한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독한 생활고를 겪었던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배우 허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울증에 시달렸고 생활고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진은 한 방송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허진은 아르바이트 좀 해볼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허진에게는 다시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됐죠. 그룹 구피의 멤버 이승광도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해서는 안 될 시도를 3번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이숙은, 김구라 등 유명 개그맨들도 과거 무명 시절 설 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별세는 문화예술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생활고로 지병을 제대로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전기와 가스가 끊긴 방에서 며칠을 굶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인은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메모를 이웃집에 붙인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일로 국회는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조금사는 몇 차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만 방송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개그맨 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당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중 상위 1%는 전체 연예인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벌어들이는 반면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수입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인기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희극인 직업군에 대한 수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희극인들이 생활고 등을 호소한 경우는 많았습니다. 배우 겸 코미디언 임하룡은 이러한 후배들의 생활고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개그맨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조금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양종철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곤도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도 공개 코미디가 사라지고 있어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개 코미디는 기초 방송으로서 방송국마다 한 개씩은 유지하면서 등용문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고에 우울증까지 시달리며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재차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쓸쓸하게 떠난 조금산.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걱정도 어떠한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